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셨죠? 진작에 정말 찾아뵙고 싶었는데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자, 오늘은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추석 엽서 만들어 볼 건데요.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늘 제가 썼던 사쿠라 고체 물감 48색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붓은 늘상 쓰는 쿠레타케 붓펜 24호 쓴 거고요. 군데군데 제가 보면은 이게 사인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위치를 그냥 한번 제가 세 가지 방향으로 넣어 본 거고요. 원하시는 곳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바깥에 누렁이가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안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누렁이 멍멍이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예쁘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엽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제가 이게 마스킹 테이프를 두르지 않고 이거는 해본 거고요. 이번에 할 것은 마스킹 테이프를 둘러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께서 느낌을 좀 달리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 판은요 다이소에서 사방지름 한 20cm 정도 되는 것인데요. 엽서를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하시기에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보시고 구입하실 분은 한번 구입해 보시고 칼질도 마구잡이로 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저는 미리 스케치를 뜨지 않고 할 거지만 그러니까 완성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주시고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저는 좀 빨리 하고 싶어서 잡지 않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달을 해줄 건데요. 달인지 해인지 해줄 거예요. 색은 176번, 076번이네요. 76번. 노란색 계열을 이용해서 좀 연하게 해주시고요. 둥글게 위치를 잡아서 해볼게요. 아무래도 좀 풍성한 가을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색상은 뭐 좀 더 밝게 해주고 싶으신 부분들은 밝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원이 나오시면 되고요. 자리를 잡아주세요. 안쪽으로 좀 어둡게. 이렇게 그럼 이제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가 좀 어둡고 군데군데 이렇게 좀 지금은 좀 군데군데 이렇게 어두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르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말랐으면 이제 나무를 그려줄 거예요.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그려볼게요. 갈색 계열로 해주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붉은 계열보다는 약간 좀 어두운 브라운 톤으로 갈색 계열로 샵 94번, 95번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고체 물감이 좀 사용하기 편한 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물감을 좀 진하게 많이 쓰고 싶을 때 좀 녹이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해서 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미리 스케치를 해주시면 좋겠죠. 달을 그리신 후에는 저 벽에서 원하시게 하시는 위치 이렇게 일단 이거 나무를 완성하시면 뭐 어떻게 하셔도 예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잔가지들은 처음에 이제 하시다 보면 이렇게 두꺼운 붓을 얇게 빼는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쓰기 힘드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아주 쉬운 방법. 붓을 얇은 것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를 작은 잔가지들을 그려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게 그려주세요.
도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독자님들께서 손 가시는 대로, 느낌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 가지들 중간에 약간 굵은 게 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 토대를 그려놓고서는 그 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각자 완성을 하시면 각자만의 예쁜 나무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반복 연습을 하시다 보면 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금방 나무와 달이 완성이 되었어요. 참 쉽죠? 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는 감을 그려줄 거예요. 탐스럽고 예쁜 감. 호랑이도 무서워한다는 감이요. 자, 이렇게 붉은색 계열을 이용해서 17번과 017번과 저는 세 가지 톤을 쓰고 있는데요. 버밀리언 휴라는 물감과 024번 섞어서 쓸게요. 그 다음에 감을 그려주고 싶으신 위치에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에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그려볼게요. 위에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그려보고요. 그리고 물감을 쓰실 때는 항상 티슈를 옆에 두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를 완전히 해두시지 않으면 중간중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동거리나 내지는 준비하는 시간이 막 길어지고 그러면 이게 좀 그림의 흐림도 깨지고 하니까요. 이쪽에는 두 개. 이렇게 해서 하시기 전에 준비를 뭐 티슈라든지 기타 등등 뭐 팔레트, 물통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두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쪽 이쪽 자, 이렇게 감이 순식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쉬워요.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걸 가르쳐 드려서 좀 더 고퀄리티를 가르쳐 드려야 하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자, 이제 잎을 그릴 거예요. 저는 115번과 약간 뭐 갈색 계열 191번이라든지 이런 것들 원하시는 색상 원하시는 컬러로 한 색으로 다 해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뜨문뜨문 좀 색깔을 교차해서 반대로 색깔을 여러 가지를 써주시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그림이 더 재밌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잎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연한 잎도 해보시고 좀 더 진한 잎도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섞어서 중간 톤도 괜찮고요. 원하시는 색상을 찾아서 저는 이쪽에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규칙은 없습니다. 내가 만든 규칙이 규칙이에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좀 더 진한 색이나 다른 색깔로 그리고 늘상 그림의 방향은 내 손이 좀 편하신 방향으로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럽고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손이 부자연스러우면 그림도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색을 좀 바꿔서 분모가 살짝 좀 달아서요.
점점 예쁜 감나무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우울하네요. 오늘은 제가 2번 수업이 있는 주인데 정말 수업 끝나고 오면서 너무 빨리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몸이 달았습니다. 좀 더 일찍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좀 여유를 두고 하셨으면 좀 더 연습을 좀 할 시간이 좀 많아지니까 이렇게 잎이 들어가니까 좀 더 예쁘죠? 이렇게. 짠!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뭐 진한 녹색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좀 검정색 계열로 진하게 넣어주고 싶어서 꼭지 부분으로 해줄 건데요. 녹색과 뭐 주변 색들 썼던 뭐 나뭇잎 색이라든지 같이 어우러지게 이렇게 섞어주셔서 간 꼭지 부분, 좀 닿는 부분만 살짝 보이시죠? 이쪽 부분. 그러면 이게 좀 더 귀여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감이?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쪽에도 해주시고 이쪽에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감나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모두 해보시면 아주 쉽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이렇게 이 느낌을 해주실 건데요. 점점 진한 색으로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진한 색으로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큰 붓을 이용해서 약간 녹색 계열과 저는 올리브 그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올리브 계열색 이게 살짝 뭐 갈색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가을 느낌이라서 그래서 연한 색깔로 반대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색이 보이도록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산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표현을 이렇게 뭐 스케치를 미리 하고 하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붓을 빠신 다음에 아래쪽부터 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도록 해주세요. 흘러내려왔죠?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 들어가시기 전에 얘가 말라야 되거든요. 마를 때까지 제가 잠시 후에 말려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려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 색에 좀 더 이제 진해져야 하니까요. 점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원하시는 색상을 조금씩 섞어서 색깔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느낌 가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색깔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보단 처음에 쓰신 색깔보다는 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느낌으로 이제 산을 또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붓을 빠셔서 물만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를 시켜줍니다. 이 다음 단계 때 진한 색으로 올 거기 때문에 이쪽 경계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래 단계보다 진하시면 돼서요.
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해서 말려주신 다음에 이제 점점 진해지는 거니까요. 더 진한 색을 써서 원하는 색이 만들어지시면 그 위에 이제 또 올려주시면 돼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제가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에 글씨만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달과 나무와 감나무와 이렇게 산, 나무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배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것은 위에 하늘도 약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하늘도 해보지 않은 느낌. 이것도 깔끔하죠?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씨를 써줄게요. 오늘도 쿠레타키 24호를 이용해서 글씨를 쓸 거고요. 이게 좀 제가 쓴 지가 오래돼서 끝에가 약간 좀 뭐가 달았어요. 그래서 모두 좀 다듬어 주시고 항상 쓰시기 전에 먹물 농도가 적당한지를 테스트를 해주신 후에 자, 문구는 처음 했을 때는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것은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라고 한번 써볼게요.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짠! 이렇게 해서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라는 문구를 써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거 있죠. 두근두근 되는 시간입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주시는 거예요. 자, 떼어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살짝 좀 이쪽에 보시면 끝에가 조금 덜 묻어나긴 했네요. 근데 뭐 그치 그냥 나쁘지 않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엽서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하나는 꽉 차게 하늘을 한 것과 하나는 마스킹 테이프를 연결해서 한 것이에요. 자, 서로 느낌이 다르죠? 그렇지만 마음은 같다는 거.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와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해보았어요. 그래서 밑에 여기 공간 있죠? 그래서 각자 사인하시고 싶은 문구를 써주시면 되고 원하는 위치에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풍요로운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라는 문구를 써보고 엽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 용기를 내서 도전해 주시고요. 늘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독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블로그를 통해서나 게시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럼 따쟁이는 한가위를 잘 보내고 추석을 잘 보내고 또 찾아올게요. 그럼 구독자님들 그동안 잘 지내시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